자, 이제 83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가는 프랑스 얘기가 나오고 강화도 얘기가 나오고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얘기가 나오죠. 이건 병인양요 얘기고요. 두 번째 거는 미국이 나와요. 광성모 나오고 어제원 나오죠. 미미광어, 그죠? 그러면 이제 신미양요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되겠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볼까요? 정답 5번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죠. 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고려 문물귀족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묘청의 삼천도 운동도 일어나고요. 99인들이 봉기하였다. 이모군란 얘기죠. 강화도 조약 76강조 고종 친정이 딱 되자마자 발생한 일이고 위화도 이건 너무 같다 그죠? 고려 말에 있었던 일로 이것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조약에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이 조약은 뭔가 봅시다. 조선과 일본이 체결했고요. 부산 외 두 곳, 부산을 포함한 세 곳, 부산, 인천, 원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약은 일본의 요구로 시작됐고 불평등 조약이다. 76강조가 되겠죠. 자, 76강조의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골라봐라 이렇게 됐어요. 정답은 2번이죠. 예, 오뇨 사건. 그래서 73년도에 고종이 친정하게 되고 홍선대군이 물러나게 되고 75년도에 그 오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요걸 계기로 해서 76년도에 76강조가 맺어지게 되더라. 정답이 2번이고 오답을 볼게요. 러일 전쟁은 뒤에 1904년에 있었던 일이고 결과는 러일 전쟁 때 제1차 한일협약 1차로 메스 뒤에 공부하면 나오죠. 메가타 스티븐슨이 1차에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1905년에 외교권 박탈 통감모 설치 일사능력이 맺어지게 되죠. 3번 군대 해상 과정은 요거 지금 한 진짜 일곱덟 번 한 것 같다. 1907년 헤이그 특사를 고종이 보내게 되고 너 왜 보냈어? 고종 강퇴시키고 1907년 정미 7조약 창안 정치하게 되고 군대 해산시키고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들어가서 정미의병이 세지더라. 4번 정부와 동학농민군을 합의한 건 전주화약이죠. 우리가 동학에서 쌤이 10강, 11, 12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거꾸로 14, 12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러고 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복습한 순서대로 선생님이 올려놓은 순서대로 온 친구들한테는 이 순서가 맞겠지. 그래서 전주화약 패전개혁안 12개조 내용이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쌤이 이걸 260 만세 운동이라고 써놨잖아. 따라 260 만세 운동.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거든. 그래서 쌤이 260 만세 운동 한 거예요. 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만들어지거든요.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선생님이 계속 써주는 이유는 반복 숙달을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지금 봐놓으면 나중에 이거 진짜 배울 때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문제 7번 문제네요. 밑줄 친 우리 일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행 대통령은 만나 보았는가? 갑자기 대통령? 고종이 물어보는데 뉴욕에 도착했고 워싱턴에서 대통령 만났대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파리 쪼미 맺잖아. 따라 파리 쪼미 82년도에 조미수 통상족을 맺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간 보빙사 이야기. 그죠? 여기 쌤이 써놨는데 우리가 개화를 하고 나서 우리보다 먼저 개화한 선배 나라에 가서
배워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내고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보내고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내게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기창 만들고 한 거는 청나라 영선사 이야기예요. 무기 만드는 창고. 신흥무관학교는 뭐 신민의 이야기고, 신민회는 대성오산학교도 만들었고, 대한민국 입시정부 일원은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1919 상하이에서 만들어졌고, 그죠? 혜택 을사조약의 부당함 알리고자. 요거는 이제 1907년에 우리 고종이 1905년에 당한 외통을 을사늑약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준, 이휘종, 이상서를 보내게 되는 거고. 정답은 5번. 조미수호 통상조약. 빠리 쪼미 76강조 빠리 쪼미. 그죠?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주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이거 80년대 위정적사 얘기가 또 나왔어요. 러시아가 나타났다.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친중국 하면 되고 결일본 하면 되고 연미국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 시작.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시험 문제에서는 요 중국, 일본, 미국을 가리고 요 A, B, C, 뭐 A, B, C 그래서 뭐 C 국가랑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이만손 등이 영남 마인소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해서 올리는 거지. 이게 싫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만손이 영남 마인소를 올려서 반대하게 되는 거죠. 한인애국단은 뭐 32년에 있었던 김구 선생이 만들었었던 도쿄 이봉창과 상하이 슌커공원의 윤봉길 도시락 폭탄이 있었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말에 공문왕이 만든 거죠. 신돈으로 하여금 왕권 강화하고 민생 안정하기 위해서 땅과 사람을 바르게 바꾸어주는 기구, 그죠? 그래서 민생 안정을 도모했던 그런 기구고요. 제너럴 셔머노는 신미학료와 관련된 거죠. 앞에서 한 3번 얘기했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거는 명의 쇠퇴하고 청이 뜨면서 신류외교, 옛날같이 그냥 망해져 썩은 동아줄 같은 명나라만 붙잡고 있지 않겠다. 뭐 임진왜란 때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건 그거고 내 코가 30자다. 하면서 중립외교를 했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훨씬 전 얘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 설명을 미리 해놓으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좀 나네. 11시 반이다. 니들 수행평가 30분 남았네. 잘했겠지? 응? 다음 상소가 작성된 당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러시아 얘기 나왔죠. 수신사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고 오거든요. 중국 황준센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 책을 갖고 오는데 미국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왔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고 이걸 가지고 쟤는 이제 여러 명 에블바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회의해가지고 왕한테 이제 의견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 책략 가지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볼 수 있던 모습은 정답은 3번이겠죠. 단발령은 을미사변에 있었던 여기 보면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죠. 우리나라 민씨중정이 죽은 거. 그리고 일본이 급진적인 을미 개혁을 하죠. 단발령. 그리고 여기가 반대해서 을미 의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1895년 이야기고. 국채보상운동은 7년. 대구 서상돈 선생님. 그죠? 이거 모르면 대구 사람 아니죠. 그죠? 공원이 있는데. 조선혁명선언은 넘어갔다. 이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고 거기에 신치호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 일본 놈들 다 폭탄으로 죽이자 뭐 이런 아주 빡센 내용. 5번 러시아 공상하는 처소. 이건 아간파천 이야기죠. 95년에 와이프가 죽었어. 그래서 96년에 무서워 그러고 도망갔어.
97년에 다시 돌아와서 황제가 될 거야. 그러고선 컨셉을 잘못 가지고 돌아오시지. 그죠? 그래서 95, 96, 97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선생님도 이거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내요. 이 순서를 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선생님 앞에서 지적한 정말 멋있는 명문, 중요한 문제. 최익현 선생님. 이게 위정척사인데 여기 나와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위정척사하고 위정척사 시기 구분이야. 60년대냐, 70년대냐, 80년대냐 그 이후냐 이거 물어보는데 70년대 위정척사죠.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거죠. 70년대 있었던 대표적인 이 76 강조잖아. 76 강조가 항구 여는 거잖아. 개항 반대하면서 앞에서 설명할 때도 얘기도 했지만 전화 안 됩니다. 아, 괜찮아. 일본이야. 걱정하지 마. 외놈들이 전화 똑같은 놈들입니다. 외놈이랑 양놈이랑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있죠. 서양과 외가 한 몸입니다. 외양일체입니다. 우리가 일본 아이들이든 서양 아이들이든 손잡으면 안 됩니다. 70년대 위정척사의 최익현 선생님의 그림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 고르는 건데 온요는 그 75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73년에 고종이 친정하게 되고 75년에 온요 사건 발생하게 되고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모군란 82년이죠. 그러니까 쌤이 연도를 써던 이유가 연도를 보면 니들은 숫자 무턱 외워야 되냐. 무턱대고 외우지 마 제발. 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놓은 거지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순서만 알면 돼 니들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 근데 강화도 조약이 사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니네 그래갖고 이제 80년 81년에 뭐 통리기념원 만들어서 개화를 잘해 보려고 했는데 개화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이모곤란이 터지지. 90군데들이 차별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갑신정변이 터지고 10년 뒤에 동학과 관련돼서 갑오개혁이 터지잖아. 그죠? 갑오개혁 터지고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마누라 와이프 죽고 아간 파청했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 세우고 그리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이 10년 전그 삼국 간섭에 당한 복수를 러시아한테 하잖아. 러일 전쟁 터지는 거고 그죠? 1907년에 고종이 강퇴당하는 거고 그래서 뭐 답 맞추는 데는 쉽죠.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지. 여기 이게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이제 75년이고 82년이니까 요 사이에 정답은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연도 외우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연도는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11번 문제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봅시다. 일단 90군데 나왔고 별기군 나왔죠. 이거면 그러면은 파리 이모군란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모군란의 결과가 젤포조약을 우리가 일본이랑 맺고 일본의 이제 경비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조사 주제니까 이모군란 고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장룡령 또 나왔다. 맨날 나오는 정조, 규장각, 장룡령. 신미양요의 배경은 뭐예요? 평양에 저달러 셔모노 미국 배가 작살난 사건이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랑 싸우다가 만들어진 거고 무신정변의 발생 원인은 고려시대죠. 문벌귀족이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개무시하고 심지어 과거 시험에 무과도 없었죠. 무신들이 빡쳐갖고 이러는 사건이 무신정변이다. 정답은 2번이다. 그죠? 자, 12번 문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일단 가부터 보자. 쭉 보면 고종은 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원군을 급히 불렀다. 괄호 안은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니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대원군이 남병에 따라 들어갔다. 오군영을 파하고 이영을 만들었다. 이게 통리기무화문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99군데였던 오군영이 99군데잖아. 이걸 이제 줄여서 이군영.
줄이고,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별기군이잖아. 근데 별기군을 너무 우대해주는 바람에 이 그 구식군대들이 열받아가지고 쌀에 모래탄 겁대 빡쳐갖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이 안 돼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 자기 아버지 쫓아냈던 아버지를 다시 컴백시키고 자기 와이프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게 이모군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해버리고 민시중전이 부른 거지. 흥선대원을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나를 보면 두 파벌이 있었고 개화파는 일본과 짝짝꿍이 됐고 수구파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청해의 지원을 받았다. 청해 수구파의 승리로 끝났다. 개화파 급진 개화파 일본인들은 도망갔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텐데 잘 들으세요. 그 개화하자는 사람들이 개화파고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위정척사잖아요. 근데 개화파가 안에서 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강해지면서 또 분화한다 그랬잖아. 앞에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온건과 급진으로 분화하잖아요. 얘네는 이제 청나라 스타일, 리폼 필로 가잖아. 일본 스타일로 개화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개화파 안에 급진 개화파가 얘들이 이제 거의 아웃이 된 거고 급진 개화파가 얘네를 욕할 때, 야, 너네는 개화파도 아니야. 너네가 무슨 개화파야. 진짜 개화파는 우리가 진짜 개화파야. 라고 하면서 얘를 수구파라 그래. 수구 여기 있잖아. 수구파. 수구가 뭐야?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꼰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수구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위정척사구나 하면 안 돼. 뭔지 아시겠죠? 수구파는 급진개화파가 이 온건개화파를 부를 때 썼단 말이야. 물론 이거는 뭐 여기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여러 군데 쓸 수 있지만 이 글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청과 수구파가 승리했다는 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고 이건 갑신정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가가 이모곤란이고 나가 갑신정변이니까 가운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2년 텀밖에 없잖아. 낼 거는 뭐냐면 이모곤란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야. 정답 5번이죠. 이모곤란의 결과 맺어진 게 뭐였어? 청인 내정 간섭이 강해졌고 흥선대원군 잡아갔고 일본과는 정보조약 맺고 청나라랑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맺더라. 쌤이 육자를 빨간색으로 해놨었지. 그치? 정답 5번. 일본 신민회는 1907년 이야기. 이건 뒤에 가면 또 배울 거고요. 홍범 피사조는 2차 가보개혁 때 얘기예요. 시모세키 조약은 써져 있는 그대로 청일전 승리한 후에 일본이 청나라 멱살 잡고 시모세키 가가지고 야, 돈 내놔 땅 내놔 이래갖고 지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어 이러고 있다가 무슨 간섭 당해요. 누가 누구에게 독 풀어? 러시아가 일본에게 독을 확 풀어버리지. 또 풀어 해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한참 뒤 얘기예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얘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누구냐? 그들은 뭘 하려고 했느냐? 왕을 모시고 부패한 세력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청나라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간섭을 했고 3일몽으로 끝났다. 그 유명한 3일 3일천하 나오는 청나라가 간섭해서 끝났다라는 거 보니까 84년에 갑신정변 이야기죠. 갑신정변 이야기. 여기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그들이라고 쓸 게 애들은 무슨 계합파? 급진계합파. 일본 스타일로 계화를 하려고 했었던. 정답은 4번. 인민평등 문벌 폐지를 강조. 14개조 정강이었고 어느 수능인가 내용도 안 물어보고 그냥 14가지 주장했다 그게 답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세한 설명은 쌤이 10강 1부에서 해놨으니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그거 한번 다시 들으세요. 쌤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인민평등 문벌 폐지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신문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쌤 이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이고 김효사는 일단 사화는 너무
너무 옛날이지. 조선시대 초기 때 있었던 얘기고 훈구라 사림들 훈구 대 사화란다. 아이고 쌤이 이것도 잘못 써놨네. 훈구와 사림이지. 쏘리 사람이란다. 이 뭐야 이거. 사화가 아니고 사림. 그래서 훈구랑 사림이 싸웠고 훈구가 사림들을 일방적으로 혼내켜주면서 사림들이 화를 당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야 기묘사 그랬으니까 조광조 일 굉장히 열심히 했지. 조광조의 개혁 정치.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 죽었지. 기묘하지. 기묘사 말도 안 되지. 뭐야 갑자기 기묘하다 을사좋다 그냥 모사와 그렇게 외워. 모사와 갑자사와 기묘하다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신간에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개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 우리 시험범위야, 그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그 좌파와 우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손잡고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도 그거잖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좌파와 우파가 손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냈던 역사적 과거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간에. 직강선은 우리 이제 요거죠. 동학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1차 분기 때 전주화약 맺었을 때 패전개혁안 12개조 했었고 그때 나온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동학 농민들은 전라도에다 직강소 만들고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걸 서울에 만들고 잘해보려고 했었죠. 교정도감은 고려 무신정권 때 이야기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식강 85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냈는데 청군이 일부 철수했었고 청나라 군대가 차관 도입에 실패했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84년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82년 여기다 쓰면 되겠다. 82년 이모군란이 결과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강해지잖아요. 청나라 군대 3,000명 들어오고 막 흥선대원군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내정 간섭이 세지니까 급진계파들이 반발해가지고 임금한테 전하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청나라 스타일로 가면 망하고 니폰빌로 가야 된다. 일본 스타일 문명계와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야 그래도 우리가 내정 간섭 바꾸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개혁하려고 하면 돈 필요한데 니네 돈 없잖아. 그러니까 저 일본에 돈 빌려 올게요. 실패해요. 그러고 있는데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철수를 해. 3,000명 있다가 절반이 청나라가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베트남 쪽에 그 프랑스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의 절반을 빼서 이제 프랑스 쪽으로 보내갖고 베트남 쪽으로 보내갖고 프랑스랑 싸우고 있었거든. 이 이제 절반이 빠져. 기회다. 근데 잘못 보니까 그 절반 빠져도 1,500명 남아 있는데 누가 했나요? 홍영식, 서강범, 또 뭐 김옥균 뭐 이런 애들이 했죠. 급진계파들. 이거 보고 가장 크게 힌트지.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뭐 개혁정강 발표하고 14개조 정강. 그리고 민씨가 그거잖아. 그 민씨 중전과 관련된 사람들 뭐 온건 계파도 있었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내면 가신정변의 결과로 오는 걸 골라라 그러면 돼. 그치? 가시면 결과 정답은 3번. 쌤이 위에서 얘기했었어. 진도에서 일부에서 한갑텐 따라 한갑텐 한성조약 갑신정변 텐진조약 따라 한갑텐 자 이모군란의 결과와 구분해봐라.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 맺어진 게 뭐예요? 이모군란의 결과 한성조약과 뭐야? 쌤이 정신이 없다. 한성조약, 텐진조약은 한갑텐이니까 갑신정변이잖아. 그지?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건 뭐예요? 일본이랑 젤포조약 맺고
청나라랑 이름도 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맺잖아. 그건 이모군란의 결과고. 그리고 여기 저기 뭐야 그 갑신정변 때는 한갑텐이라는 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 보자. 지게 발급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예요. 양전 지게 사업을 해갖고 토지를 측량하고 지게 토지 계약 문서를 만들어.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를 우리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산업을 심고 식목이랄 때 식자 흥하게 한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대한제국 때도 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스톱이 되게 되죠. 을미사변 왜 반발했는지 그 뭡니까 친러 그지 그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 큰형님 최고야 그래 친러 하려다가 민씨 중전이 죽게 되죠. 삼정 이정청은 세도 정치 시기 때예요.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정부가 임술농민봉기를 막을 수가 없을 정도의 최악. 그 63년도에 흥선대원군 등장해서 끝나기 직전 62년도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네가 원하는 거 뭐야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삼정 이정청 삼정 전정 군정 황국 세 가지를 개혁해 줄게 그러고 만든 겁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 25년 때 있었던 건데 예, 일본 본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제국주의자가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탄압하면서 같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도 같이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지금 당장은 시험 문제에 답되진 않겠지만 일제강점기가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이 정변에 대한 일단 정변 나왔으니까 갑신정변 아니야? 굴란 그리고 이모굴란이고 정변 그리고 김옥균 나왔고 박용현 나왔고 뭐 일본으로 도망갔다 뭐 그죠? 84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정답 5번이죠. 우정국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강 설명 들어보면 나와요. 지금 우체국이죠. 오픈 파티 할 때 궁궐에 폭탄 심어놓고 또 민씨 고관 관료들 온건기아파 불러놓고 폭탄 터뜨려가지고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다 죽이고 왕을 모시고 3일 전하 14개조 정강 통감부 따라서 외통을 그죠? 예, 너무나 중요한 거죠. 1905년에 외교권 박탈 우리나라 일본이 없앴지.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토리의 분미가 오죠. 이거 일산득약이더라. 거문도 사건 이거 우리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나와요. 갑신정변 이후에 예, 조선의 청나라 영향력이 커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막으려고 했고 우리가 그걸 소식을 들은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들어온 거는 85년에서 7년이에요. 순종의 장례식 이게 이육신만세 운동 앞에서 잠깐 봤었죠. 이육신만세 운동 1926년 60만세 운동이다. 그래서 그 고종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일어난 게 1919 3.1 운동, 순종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이육신만세 운동. 궁극기무처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죠. 원래 우리가 이제 동학교도들과 전주회항 맺으면서 정부가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2차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이 궁극기무처를 저기 뭐야 그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래 만들고 있었던 교정청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없애고 일본 애들이 그 1차 가보개혁하면서 궁극기무처라는 걸 만들었고 그 궁극기무처는 1차 때 그리고 그 2차 가보개혁 때는 궁극기무처마저도 없애고 홍범 비싸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는 궁극기무처 1차 전에 교정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마지막 한 문제 남았다. 16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됐어. 밑줄 친 조약이 뭐냐? 자, 85년 청과 일본이 맺었대. 84년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거야. 누구랑 누가? 청과 일본이 맺은 거야.
그럼 뭐야? 텐진 조약이지. 내용 봐. 청과 일본은 했고 해줘서 이렇게 해서 군대를 뺀다는 거야. 군대를 빼고 군대를 빼는데 만약에 군대를 보낼 땐 서로에게 알리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은 갑신정변 때 청일전쟁이 터질 뻔했잖아요. 1500명의 청나라 군대랑 200명의 일본 군대가 있었고 만약 일본 군대가 사요나라 스미마센고루가 안 빠졌으면 청일전쟁이 일어날 뻔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둘이 부담스러운 거야. 청나라도 일본도 아직까지는 둘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싸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네들아가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군대를 빼자. 그래서 근데 빼게 되죠. 근데 이제 10년 뒤에 요거 때문에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동학을 전주정에서 못 막을까봐 청나라를 부르게 되고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 알리게 되고 일본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10년 뒤에 94년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죠. 그죠? 갑신정변 텐진조약. 자, 정답은 4번. 아, 왜 청일 군대 빼는 얘기가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제 여기 답에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철수하게 됐죠. 이유, 쌤이 금방 얘기했죠. 10년 뒤에 청일전쟁 원인이 되더라. 쌤이 이렇게 수업할 때 이게 되게 욕했죠. 정부를. 문제 그 뒷강 보면 나올 거예요. 쌤이. 아니 왜 외국을 불러가지고 사단을 일으키느냐. 쌤이 막 엄청 막 극딜을 했지. 비변사 폐지.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 정책. 청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됐다. 청일전쟁 결과에서 체결된 건 시모노세키 조약.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 땅 뺏고 돈 뺏으려다가 무슨 간섭 당해? 삼국 간섭. 누가 누구에게 독풀어? 러시아가 일본에게 독풀어 당하게 되죠. 최욱대회 내용 담고 있는 건 빠리쪼미. 그래서 물론 뒤에도 계속 생겨요. 최초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잖아. 빠리쪼미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도 있죠. 관세도 얻어내고 거중 조정도 얻어내지만 우리가 최욱대우라는 걸 줘요. 하나를 주면 다 주는 거지.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 그래서 뒤에 다른 나라와 더 좋은 어떤 조건의 조약을 맺게 될 경우에 너네한테 다 준다. 이걸 하게 돼요. 쌤이 뒷강에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5번 이것도 되게 쌤이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이모군란의 결과. 한성조약과 쌤이 또 못하네. 미안하다. 쌤이 쌤의 정신이 없다. 미안. 이모군란의 결과는 한성조약이 아니지. 제물포조약이죠. 이 제물포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모군란의 결과와 갑신정변의 결과를 잘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라.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조약으로 일본은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고 조청상민 수류 요것을 빨간색으로 써놨었지. 그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내륙에 들어가게 되고 갑신정변은 뭐라 그랬어? 한갑텐 그죠? 한성조약, 갑신정변, 텐진조약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그 10강부터 14강까지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언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등교 계약한 이후에도 꾸준히 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화이팅!